그 다음 봅시다. 다음에 뭐냐니까 아까 리턴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자, 리턴문은 어떤 역할을 하냐니까 값을 넘겨주지만, 값을 넘겨주는 이외에도 메소드의 실행을 중지하고 리턴 값을 지정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메소드의 실행을 중지한다. 이게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리턴문을 딱 만나면 그 메소드가 실행되다가 리턴문을 만나면 그 메소드는 이제 실행이 끝나는 거예요. 리턴문을 만나면.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while문 뭐 이런 거 할 때 강제로 종료할 때 브레이크문 이런 게 있었죠. 그죠? 브레이크문과 리턴문과 차이가 있겠어요? 어떻겠어요? 사실은 이제 종료하는 관점에서 보면 브레이크문과 비슷해요. 그래서 브레이크문도 그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while 루프 내에서 브레이크문, 뭐 for 루프 내에서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그 루프를 정지하고 빠져나와 버리죠. 그죠? 예. 근데 브레이크문은 그 루프를 정지하고 빠져나오는 거고, 그죠? 리턴문은 리턴문을 만나면 그 메소드 자체가 이제 실행이 다 끝나버 정지가 돼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리턴 값을 지정해서 넘겨주겠죠. 그죠? 자, 이때 여러분 요거 한번 봐보세요.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 중에서, 자, 리턴 값이 있어요. 그죠? 이때 요거 한번 봐보세요. 플러스라는 아까 봤죠? 플러스 x와 y 값을 인트 타입으로 받아서, 배열 타입이 그죠? 인트, 배열, 이제 배열 타입으로 받아서, 배열인데, 자, 이때 x와 y 값을, 받아서, x와 y 값을 리절트라는 인트 타입으로 돌려준 거예요. 그죠? x와 y 값을 인트 타입으로 봤는데, 이거 지금 오타다. 이거 배열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지워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잘못됐어요. 결과 값을 인트 타입으로 돌려준 거죠. 그죠? 이렇게 돌려줬는데, 자, 그러면 x와 y 더한 결과값이 인트 타입으로 리턴이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트 타입으로 받아서 바이트 타입으로 갔어요. 자, 이거는 가능한 겁니까? 이게 연산이 가능한 겁니까? 어때요? 네?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자, x와 y를 인터 타입으로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x와 y를 인터 타입 뒤에서 리절트를 계산했는데 이거 바이트로 받았어요. 그럼 이거 가능한 겁니까? 안 되죠. 그죠? 예, 왜냐면 인터가 바이트보다 크니까 그러면 어떻게 굳이 내가 바이트로 받고 싶으면 뭡니까? 이거 인트로 형 변환해 줘야 될 거고, 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리절트는 어떤 타입으로 리턴이 됩니까? 플러스라는 메소드에서 리턴 타입 결과 받는 타입은 뭐예요? 인트예요. 그죠? 그래서 뭐 바이트로 바꿨다 치더라도 바이트로 바꾸려면 강제 형변을 해줘야 돼요. x 플러스 y 한 것을 괄호 열고 인트 뭐 바이트 뭐 이렇게 해줘야 강제 형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절트 그렇지만은 이제 요 놈은 바이트 타입이지만 리턴 할 때는 인트 타입으로 돌려받으니까 인트 타입으로 받겠죠. 그죠? 이렇게 강제 형변환이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자동 형변환. 이걸 만약에 뭐 인트가 아니고, 자, 요걸 더블 타입으로 받는다. 자, 더블 타입으로 받는데, 만약에, 아까 디바이드 봅시다. 더블의 디바이드는 뭡니까? 인트와 x, 인트 y를 받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내부에서 더하는데 썸이라 하지만 그냥 리절트로 받았죠. 그죠? 리절트는 x 나누기 y 했어요. 그죠? 자, 이거 한 결과를 뭡니까? 더블로 넘겨줘요. 더블로. 자, 더블로 넘겨주고, 더블로 받고, 그러면 리턴 하면 되겠죠. 그죠? 리턴, 리절트.
자, 이렇게 해주면 x와 y 값이 나눠진 값을 갖다가 받을 땐 x와 y 값이 받을 때 xy 요거로 받았어요. 그죠? 인트 타입으로 받았죠. 그죠? 자, 계산된 결과를 뭡니까? 더블 타입으로 결과를 받겠다. 그죠? 자, 이럴 때는 뭐 더 확실하게 해주려면 앞에 뭐 더블로 해주면 될 거고. 자, 이렇게 더블 타입으로 받아서 넘겨주면 됩니까? 예, 이렇게 해주면 리절트는 더블 타입으로 넘겨받겠죠. 그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 이런 경우는 자동 형변환 되는 경우를 표현한 거고, 이때는 작은 타입으로 갈 때는 이제 뭡니까? 강제 형변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리턴문은 브레이크문. 자, 리턴문 뒤에는 다른 실행문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리턴문이 이제 최종 끝나는 뒤에 마지막에 리턴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리턴문 뒤에 다른 실행문이 있으면은 그 실행문이 실행이 안 될 거다는 거죠. 예. 브레이크문과 개념이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리턴은 요 시점에서 이 여기를 끝내고 빠져나온 관점에서 보면 리턴하고 브레이크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 리턴 값이 없는 메소드에서는 리턴 값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죠? 근데 리턴 값이 없어도 리턴문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예? 리턴문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메소드에서 리턴문이 없을 때는 뭐 보이드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보이드 타입으로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지만 내가 리턴문을 쓰고 싶다. 그럼 리턴문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예가 요건데, 그 예가 여러분들 책에 프로그램에 예가 있어요. 프로그램 어디에 얘가 있냐니까 223페이지 프로그램 얘가 있어요. 223페이지의 프로그램이 보면 뭐냐니까 카라는 클래스에서 자동차 카 클래스죠. 그죠? 카 클래스에 보면 아래쪽에 필드가 가스라는 필드가 있고 생성자는 뭐 생략이 되고 메소드가 두 개가 있어요. 가스 셋 가스라는 메소드가 있고 8번째 라인에 223페이지 그 다음에 12번째 라인에 is left gas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자동차 시뮬레이터인데 자동차가 가다가 가스를 점점점 소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달리기 전에 가스를 뭐 충전할 때는 set gas라는 함수를 써서 메소드를 써서 가스량을 가스 필드 값을 얼마로 충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달리는 거예요. 달릴 때 달리면서 가스량이 얼마 남았냐 이제 측정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지금 불리한 타입으로 is left gas라는 뭡니까 함수 메소드를 불러서 썼죠. 그죠? 자, 이때 보면 가스량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만약에 가스량이 가스 값이 0이면 이제 뭡니까 그 가스가 남은 게 없으니까 분명히 is left라는 메소드를 부를 때는 이게 가스가 남아 있느냐 없느냐 뭔가 비교 if문을 통해서 비교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is left gas라는 메소드를 부르면서 그 결과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참이면 가스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계속 차가 뭐 그 런 시키면 될 거고 거짓이다면 가스가 이제 0이니까 이제 더 런이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여기 보면 return false 이건 이제 불리한 값을 리턴해 준 거죠. 그죠? if 가스가 0이면 false를 리턴해 주고 가스가 0이 아니면 true를 리턴해 준 겁니다. 해준 건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224페이지에 run이라는 함수가 있죠. run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run이라는 메소드는 뭐냐? 자동차가 이제 시뮬레이터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차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달리는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자, while loop에서 true, while 괄호 열고 true 하면 이거는 while loop는 계속 무한 루프 돌 거예요. 돌다가 언제 빠져나오냐니까 리턴문을 만나면 빠져나온다. 리턴문. 뭐냐니까 무슨 리턴문이 왜 리턴문을 넣어줬냐니까 만약에 가스가 0보다 크다면 가스가 남아있으니까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점점점 가스 값을 마이너스 1 했죠. 그죠? 그래서 필드의 가스량을
일시 감소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스가 0보다 크지 않다면 0보다 작거나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니 그죠? 0인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else 문으로 들어가겠지. 가스량이 계속 while 루프를 돌다 보면 가스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그죠? 점점 줄어들다가 else 문을 이제 언젠가는 else 문으로 들어오게 돼서 가스가 0이 되는 상황이 될 거다. else 문을 딱 들어오면 가스가 이제 0이니까 멈춥니다라는 것을 출력해주고 가스 값을 출력해주는 그 가스 값이 0이겠지, 그죠? 가스 값이 0이면 리턴 시켜버리면 이제 이거는 뭡니까? 이 메소드를 종료하고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메소드를 종료하고 빠져나온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턴문을 리턴 값이 없을 경우에도 그죠? 리턴문을 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여튼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내가 작성하고 싶다 할 때는 리턴문을 사용해서 메소드를 종료하고 빠져나오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카 이그젬플에서 보면 뭐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야. 실행을 시키는데 뭐냐? 일단 그 카 클래스를 실행하려고 하면 카 클래스의 가스량 이런 걸 이제 값을 집어넣고 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런 메소드도 부르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라인에 보면 카는 myCa equal new 카 했죠. 그죠? 그래서 myCa라는 변수 클래스 변수에 카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이제 myCa의 가스를 처음에 초기값을 5라고 줬어요. 그죠? 다섯 번째 라인을 보면 가스가 값을 5라고 줬으니까 필드에 카 클래스의 필드에 가스라는 필드 값이 5로 세팅이 되겠죠. 5로 세팅이 되면서 이제 그다음 런 시킨 거야. 어디서 런 시켰냐니까 쭉 내려가서 그 보면 10번째 라인에 보면 myCa.run 하면 되겠죠. 그죠? myCa run 하면서 돌면서 뭡니까? 런이 실행이 되면 가스 값을 점점 아까 감소시키잖아요. 그죠? 감소시키다가 5에서 5, 4, 3, 2, 1, 0 딱 되면 이제 그 런 메소드가 종료가 되고 빠져나오겠죠. 그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13번째 라인에 보면 myCa.is left ga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이제 종료할 때 그러면 가스가 잔량이 0이잖아요. 그죠? 잔량이 0인데 여기서 is left 가스가 남아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잔량이 0인데 가스가 안 남아 있겠지. 그럼 else 문 실행돼서 else 문에 뭡니까? false 값을 돌려줄 거고 이때 13번째 라인에서 myCa.is left 하면 그 불리한 값이 무슨 값이겠어요? 불리한 값이 true겠습니까? false겠습니까? 예? true겠어요? false겠어요? true? true 맞습니까? left 남아있느냐? 가스가 안 남아있잖아요. 그죠? 안 남아있으면 무슨 값을 리턴 시켜줍니까? 안 남아있으면 false 값을 리턴해 주잖아요. 그죠? false 값을 리턴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alse 값을 리턴했으니까 여기서는 if 문에서 어디를 실행합니까? else 문을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15번째 라인. 그죠? else 문을 수행하면 가스를 주입하세요. 이렇게 출력하고 끝나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지금 리턴문이 필요 없는데 리턴문을 사용한 예를 보여준 거예요. 리턴문이 필요 없는데 리턴문을 사용한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그 프로그램 예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소드 호출 좀 봅시다. 메소드 호출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에서 그 생성자 호출하듯이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호출해야 되겠죠. 그죠? 자, 메소드 호출할 때는 마찬가지로 그 자체 내부에서 호출할 경우가 있고, 그죠? 외부에서 호출할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메소드를 객체에서 클래스에서만 선언했다고 합시다. 자, 뭐, run이라는 메소드, stop이라는 메소드, sound라는 메소드, 이런 메소드들이 있다 가정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다 가정하고,
이 내부에서 이런 메소드를 부를 때는 그냥 부르면 돼요. 그죠? run, stop, 뭐 saund 이렇게 부르면 돼요. 물론 여기에 뭐 매개값이 있으면 매개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좀 넣어주면, 이놈이 run 하면 여기에 선언한 이 메소드가 불러져서 실행이 될 거고, 자, 이렇게 내부에서 할 때는 그냥 메소드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근데 외부 클래스에서 요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를 내가 불러서 쓰고 싶다. 자, 이럴 땐 당연히 먼저 해줘야 될 게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객체를 생성해야 돼요. 그죠? 요놈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된다. 요놈 객체는 이름이 카다 그러면 카라는 객체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죠? 만들어줘 놓고 뭐 카.run 그죠? 뭐 필드 액세스하는 방법에 똑같죠? 필드 이름, 메소드 이름 지정해 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 객체를 불러 쓰고 싶으면 이렇게 클래스 이름 부르고 그다음에 내부에 존재하는 각 멤버들을 이렇게 멤버 이름 부릅니다. 멤버는 필드도 멤버고 메소드도 멤버고 그죠? 그래서 메소드를 불러주면 된다. 자, 이렇게 호출을 하면 된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호출하는 방법을 뭐 앞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만약에 클래스 네임이라는 클래스 안에 지금 메소드가 메소드 1이란 거 메소드 2 두 개 메소드를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메소드 1에는 두 개 P1, P2라는 매개 변수를 받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안에 뭐 실행문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실행문은 의미가 없고 어떤 부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메소드 2는 매개값이 없어요. 그죠? 메소드 2는 매개값이 없는데 이 메소드 2에서 메소드 1을 부른 거야. 그죠? 그러면 메소드 1에 괄호 열고 이 매개값을 넘겨주면 되겠죠. 그죠? 매개값이 P1은 스트링 타입이고 P2는 인트 타입이고 자, 이렇게 맞춰서 넘겨주면 메소드 1에 들어가서 요놈 넘겨줘서 내부에 실행하고 빠져나오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실행이 될 거다. 그래서 리턴 값이 이거는 리턴 값이 없을 경우에 이제 없을 경우 예를 들었고 없을 경우 그러니까 리턴 값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봐봐요. 이 메소드를 그냥 불렀잖아. 자, 이게 보이드 타입으로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리턴 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메소드 1 부르면 메소드 1이 요 값을 갖고 와서 여기 가서 넘겨받아서 이 내부에 실행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리턴 값이 없을 때는 그죠? 그래서 이놈의 타입은 보이드다 이렇게 지정해 준 거지. 그죠? 근데 리턴 값이 있을 때는 메소드를 불렀으면 그 리턴 값을 저장할 변수를 지정해 줘야 된다. 그죠? 변수를 지정해 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 결과를 요 변수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 변수의 타입도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놈의 결과 리턴 값의 타입이 요 타입이 돼야 되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리턴 값이 있을 경우하고 없을 경우를 메소드를 부르는 방법 이제 이건 좀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불러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불러서 쓸 수도 있다. 써야 된다는 거죠. 이 리턴 값이 있을 때는 그죠? 요놈의 값을 여기에 지정해. 근데 앞에서 리턴 값이 있지만 받기 싫다 그럼 뭡니까? 이거 안 하면 되지. 받기 싫다 그죠? 그럼 이거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객체 외부에서 이제 호출한 경우를 봤어요. 그죠? 호출할 때는 반드시 아까 뭐라 했습니까?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new 해서 여러분들이 그 변수 이쪽 그 참조 변수 클래스 변수예요. 그죠? 이 클래스 변수는 이 클래스 타입이고 이놈은 요놈은 생성자죠. 그죠? 맞습니까? 생성자예요. 클래스 부르면서 생성자로 이 클래스 객체 만들 때 넘겨주는 생성될 때 넘겨주는 뭡니까? 매개값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여러분들 지금 막 매개값이 뭐 어떨 땐 클래스의 뭐 생성자 그다음에 지금 메소드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뭡니까? 객체를 생성했으니까 그다음에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참조 변수 요놈의 메소드. 그러면 요 메소드는 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 클래스 안에
객체 안에 존재하는 메소드인 거죠. 그죠? 그죠? 자, 그럴 때 여기도 마치 이 메소드 리턴 값이 뭡니까? 매개값이 있으면 이 매개값을 다 이렇게 나열해 줘야 돼.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턴 값이 없을 경우다. 그죠? 리턴 값이 있으면 어떤 변수로 그 결과 값을 받아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일단 외부에서 객체를 호출하려면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호출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호출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책에 또 한번 프로그램 예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메소드 호출할 때 메소드 호출하는 얘가 226페이지 얘가 있어요. 클래스 네임이라는 클래스에 메소드 1과 메소드 2가 얘가 있죠. 그죠? 메소드 2에서는 리절트 1이란 거하고 리절트 2라는 거 지금 봐보세요. 메소드 1이 무슨 타입이에요? 메소드 1이 결과가 무슨 리턴문이 있죠. 그죠? 그죠? 자, 메소드 1의 리턴문의 리턴 타입이 무슨 타입이에요? 리턴한 타입이. 메소드 1의 리턴한 타입이 무슨 타입입니까? 인트예요, 인트. 그죠? 인트 맞죠? 근데 메소드 2에서 메소드 1을 두 번 불렀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 메소드 1을 두 번 불렀는데 한 번은 부른 게 리절트 1에 넣고 한 번은 부른 게 리절트 2에 넣었어요. 리절트 1은 인트 타입을 받았고 리절트 2는 더블 타입으로 받았어요. 그죠? 그죠? 근데 메소드 1의 결과 리턴 타입은 뭐예요? 인트 타입이잖아요. 그죠? 그죠? 인트 타입을 리절트 2에서는 더블 타입으로 받았으니까 더블 타입으로 형변환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227페이지 봐보세요. 이제 플러스라는 메소드, 에버리지라는 메소드 값을 받아서 어떨 때는 플러스한 결과 값을 돌려주고 어떨 때는 에버리지한 값을 돌려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막 그 내부에서 부른 예를 보여줬어요. 13번째 라인. 13번째 라인에 execute라는 게 뭔가 실행해요. 뭘 실행하냐니까 리절트 에버리지 값을 뭔가 넘겨받아서 에버리지라는 메소드를 부른 거야. 그죠? 에버리지란 메소드를 부를 때는 값을 두 개를 넘겨줘야 돼요. 그죠? x와 y 값을. 그래서 7,10이라는 값을 넘겨줬어요. 에버리지는 뭘 해야 되니까 일단 썸을 해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썸을 해서 나눠야 되니까 썸이라는 메소드를 또 부른 거야. 플러스라는 메소드를 부른 거야. 그래서 플러스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계산해서 더한 결과값을 썸에 넣고 썸에 넣은 값을 나누기 한 것을 리턴 시켰어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14번째 라인에서 리절트 값은 결국은 평균값을 구한 값을 돌려받겠죠. 그죠? 예, 그래서 각각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메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메소드 호출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셈, 나누셈 이렇게 각각 메소드를 쪼개놓고 메소드를 다 만들어 놓고 평균값 구할 때 나누는 메소드 부르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구하는 메소드 부르고 에버리지를 하려면 더셈을 해서 나눠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각각 내부에서 메소드들을 여러 번 부른 겁니다. 부른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227페이지. 그래서 실행 클래스에서는 일단 실행하려면 이런 메소드를 불러서 실행하려면 반드시 뭡니까?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execute라는 실행문을 메소드를 실행한 거예요. 그죠? 이때는 여기서는 여러분들 프로그램 예에서는 딱 값 두 개만 평균값 구한 게 7하고 10에 대해서 더셈에서 평균값 구한 얘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근데 만약 여러분들 책에 보면 227페이지에 네 번째 라인에 execute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했는데 그냥 여기서도 플러스 에버리지 부를 수도 있죠, 그죠? 플러스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각각 덧셈, 나눗셈, 뭐 뺄셈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메소드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메소드를 부르는 거. 그 다음에 메소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많아서 그렇지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고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지금은 메소드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메소드 오버로딩, 메소드를 여러 개의 메소드 있는데 메소드에 자, 이게 보면 메소드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을 여러 개 정해 놓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여기 매개 변수가, 넘겨받는 매개 변수가 타입이 다르든지, 개수가 다르든지, 뭐 그런 거, 그렇게 정해 준 거예요. 그게 메소드 오버로딩이다. 그러면 돌려받는 타입은, 이거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돼요. 아까 뭐 메소드 이름이 sum이라는 메소드를 했는데, 그러면 sum의 리턴 타입이 뭐 int 타입으로 돌려받겠다. 근데 이번에는 메소드 오버로딩 적는데 더블 타입으로 돌려받겠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대신에 여기 넘겨주는 이 값들이 변수 값이 서로 타입이나 개수가 달라져야 되겠죠. 아까 오버로딩, 그 생성자 오버로딩 할 때 기억나죠? 그죠? 하나의 값만 넘겨줄 수도 있고, 두 개 값, 세 개 값 막 넘겨주는 같은 생성자에서, 그죠?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메소드도 같은 메소드에 대해서 변수를 여러 개를 따로따로 정의를 여러 개 해놓는 거지, 그죠? 네. 자, 이게 여러분들, 이런 메소드를, 이 메소드 오버로딩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사용하는 프린트 라인이에요. 프린트 ln 쓰잖아요, 그죠? system.out.println 하잖아요, 그죠? 그 println이라는 메소드를 시스템이라는 클래스에서 거기에 또 out이라는 클래스를 부르고 그 안에 println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 println, 여러분 프린트 하려면 값을 문자를 찍을 수도 있고 정수 값을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수 값을 찍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println에서 각각의 값을 다 넘겨받아서 그 타입별로 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는 거야. println, 자, void 뭐 있어, 여기는 뭐 그저 리턴 값은 없는 거예요. 그냥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출력하고 끝나니까 다 void 타입이죠. 그 다음에 뭐 불리한 값으로 바뀌기도 하고 캐릭터 타입도 아니면 기본 타입, 뭐 캐릭터의 배열, 더블 타입, 플롯 타입, 인트 타입 이런 거 다 정의가 돼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같은 메소드지만 println이라는 메소드지만 넘겨받는 값들이 다 타입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 받아서 뭔가 우리가 출력하라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다 넘겨주면 그것을 받아서 출력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가 돼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이게 메소드 오버로딩의 한 예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또 예가 있어요. 뭐 플러스는 아까 메소드가 있잖아요. 플러스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인트 타입으로 받을 수도 있고 더블 타입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게 메소드 오버로딩의 예죠. 그죠? 내부에 실행하는 실행문 똑같죠. 여기 보면 인트 타입으로 받았으니까 인트 타입으로 리절트를 돌려주고 인트 타입 그죠? 더블 타입으로 받았으니까 더블 타입으로 계산해서 더블 타입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요건 또 뭐 요렇게도 굳이 요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요거를 인트 타입으로 해서 요거 더블 타입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동 형변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뭐 10, 20이라는 값을 넘겨서 그 다음에 30이라는 값을 돌려주겠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10.5라는 값하고 20.3이라는 값을 넘겨줘서 더하면 뭡니까? 20.8이라는 값을 돌려주겠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요거는 되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플러스라는 메소드를 두 개를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플러스라는 메소드를 지금 이제 메소드 오버로딩을 통해서 하나는 int x, int y고 하나는 더블 x, 더블 y 이렇게 두 개를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넘겨줄 때 x는 정수값 넘겨주고 y는 실수값을 넘겨줬어요. 자, 플러스 메소드 부른 거예요. x, y. 이거 그러면 어디로 가서 매칭이 되겠어요? 실행이 되겠어요, 이게? 실행이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행이 있다, 없다?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실행이 되겠죠, 그죠? 실행이 되는데 어디로 가서 되냐? 여기 처음에는 인터 타입 X니까 인터 타입이니까 여기 떠버리니까 안 되고 여기 딱 가겠지, 그죠? 요놈 메소드로 갈 거예요. 근데 두 번째 Y 값은 실수 타입이잖아, 떠버리잖아. 그럼 여기는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그러면 이놈은 인터 타입이었지만 더블 타입으로 형변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더블로 받아서 이게 실행돼서 결과를 돌려주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결과 값은 뭡니까? 30.3이라는 값이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메소드 오버로딩 타입으로 지정해서 사용하는 예를 보여준 거고, 그 중에서도 뭐 형변환이 일어날 경우, 뭐 이럴 경우도 두 개의 메소드 중에서 그 큰 타입으로 자동 형변환돼서 적용이 될 거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디바이드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놈의 디바이드의 결과 타입은 인터 타입. 하나는 인터 타입, 하나는 더블 타입이에요. 아까 앞에 리턴 타입은 무관하다. 뭐 어떤 타입이 돼도 상관없다 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는 인터 X, 인터 Y로 받았고 하나는 인터 분자, 하나는 인터 분모 했어요. 타입은 똑같잖아요. 인터잖아요. 그죠? 이거는 메소드 오버로딩이 아니다. 그죠? 그죠? 값을 똑같은 개수를 그냥 이름만 바꿔서 받았대. 이건 메소드 오버로딩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버로딩을 오버로딩 해서 왜 안 넘어가나? 오버로딩에 대해서 앞에 생성자 오버로딩, 메소드 오버로딩. 자, 이렇게 해서 다 같은 비슷한 개념들이 조금 메소드를 적용하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얘가 있어요. 자, 에어리어라는 클래스를 구하는 클래스 면적 구하는 거예요. 근데 값을 갖다가 여러분들 사각형 면적을 구하는데 사각형은 뭡니까? 정사각형도 포함되고 직사각형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사각형 값은 밑변 높이 똑같으니까 값을 하나만 넘겨주고 값을 하나만 넘겨줬을 때는 이게 정사각형이구나.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계산하고 값을 두 개 넘겨줬을 때는 하나는 밑변 하나는 높이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리절트 캐리라는 변수 클래스 변수의 에어리어 객체 생성하고 나서 하나는 정사각형 값 구하고 넘겨주고 하나는 직사각형 값을 구해서 값을 넘겨줘서 값을 계산해서 출력하는 거. 요거는 과제로 할게요. 과제. 요거 과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지금 아까 앞에 하나 과제 내줬죠, 그죠? 또 요거 과제. 그다음 이것도 과제. 과제 이제 쭉 나옵니다. 과제. 오늘 실습 과제를 할 거. 이건 뭐냐니까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 다 메소드 만드는 거 했으니까 문자를 자 메인부 이거는 클래스를 내가 별도로 안 만들었었어요. 여러분들 뭐 굳이 내가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메인이라는 메인부에서 C를 배열로 써내서 This is a pencil 점까지 각각이 이건 뭐로 배열 안에 C라는 배열의 값을 집어넣는 문자를 집어넣는 그죠? 문자를 한 자씩 집어넣었어요. 그죠? 이거는 이 타입은 무슨 타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 캐릭터 타입이 돼야 되지. 그죠?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의한 거야. C라는 배열은 결국은 안에 공간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번째는 T, H, I, S 그죠? 그다음 블랭크 하나 들어갔고 E, Z 또 블랭크 하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배열 안에 C라는 캐릭터 타입 배열 안에 내가 배열로 만들어서 이 문자를 저장하겠어요. 저장하고 나서 일단 값을 출력해봐요. 출력하는데 뭘 하느냐?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고 배열의 값을 출력하는데 메소드를 불러요. 프린트 캐릭터 어레이라는 메소드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이 프린트 캐릭터 어레이라는 메소드에서
replace라는 메소드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갖고 와서 출력하는 거예요. 뭐냐? 자, this is 띄우고 blank is 띄우고 pencil 띄우고 이거 블랭크 안 빠지네. pencil이니까 A하고 pencil 사이에 블랭크 안 빠졌어요. pencil 점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문자인데 문자들이 쭉쭉쭉 배열 안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배열에 출력하라 그러면 포문을 돌려가지고 값을 하나씩 읽어내면서 출력하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프린트 캐릭터 어레이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여기서 출력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출력하는데 출력하기 전에 뭐 replace space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여기는 뭐냐니까 아까 이 C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값 중에서 블랭크 있죠, 블랭크가 들어간 부분들을 전부 다 요거 콤마로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예, 대체하고 나서 그것을 출력을 또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초기 값을 한번 메소드를 불러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대체하고 나서 값을 메소드를 불러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메소드를 불러서 사용해보는 프로그램 예인데 값이 이번에는 문자를 처리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거 실습.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습은 오버로딩 실습해보는 겁니다. 오버로딩. 자, 오버로딩 메소드 오버로딩 클래스에서 자, 오버로딩 getSum이라는 메소드를 만들 거예요. getSum이라는 메소드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두 개의 값을 받는 거, 하나는 세 개의 값을 받는 거. 물론 여기 이 getSum은 여러분들 딱 보면 알겠지만 이 메소드는 이 값을 받아서 다 더하는 거, 합한 결과를 리턴하는 거예요. 합의 결과를, 합을 구한 결과를, 이게 얼자가 하나 빠졌다. 합을 구한 결과를 리턴한 거예요. 자, 그렇게 리턴하는 거예요. 리턴은 어디서 받냐? 여기서 하는 거예요. 메소드 오버로딩 execution example에서 객체를 생성해야 되겠지.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요런 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getSum 하는데 요거 해서 결과 출력해보고 요거 getSum은 여기서 불렀죠. 불러서 세개 값을 넘겨서 출력해보고 실수 값을 넘겨서 출력해보고 자, 요렇게 하는 거 실습 과제. 그 다음 요까지 실컷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금방 별로 되는 게 없네. 예, 어쨌든 저런 것들을 해서 결과를 출력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 과제가 몇 개예요? 4개 나갔죠? 4개 과제고. 자, 4개 과제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를 과제 해줬다고 과제만 딸랑 하지 말고 여러분들 책에서 하나씩 찾아보면서 예제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실습 시간을 그렇게 활용해야지 내가 예제 내준 것만 여러분들이 딸랑 하면 물론 예제는 당연히 과제로 나갔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요걸 자꾸 여러분들 활용해서 다른 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이제 자바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자바를 잡아야지. 자바를 이게 대충 과제만 하다 보면 안 잡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습니까? 자,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할게요. 마칩시다.